칼슘과 소량의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당시 주류로 인정받고 있던 칼슘 비타민 D 요법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됐고요. 이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영양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오히려 줄여주고 뼈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과 로우 도즈 비타민 D 제품의 대체제로 주목받는 성분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이라는 문서에 등재되면서 아주 핫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비타민 K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의 종류를 보면 비타민 K1과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MK라고도 하고 MKD에 붙은 숫자는 이소프렌 잔기의 개수를 말합니다. 비타민 K1은 식품에 주로 존재하는 형태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 채소에 풍부하고요. 비타민 K2는 12가지 서브타입이 존재를 하는데 짧은 사슬, 대표적으로 MK4가 있죠. 이건 달걀이나 고기, 유제품 등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에 풍부합니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은 비타민 K1으로부터 MK4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인류는 고기의 형태로 어느 정도 MK4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한테 풀 대신에 곡류를 먹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달걀이나 고기 유제품의 MK4 함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비타민 K1 자체의 섭취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는 MK4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보충제로는 현재 MK4와 MK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MK7은 선호도가 높은데 이유는 MK4에 비해서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에 한 번 복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MK7 같은 긴사슬 비타민 K2는 나토나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특히 나토는 MK7 함량이 100g당 1000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먼저 흡수율이 다릅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는데요. 비타민 K1은 주로 녹색 채소에 풍부하기 때문에 지질과 함께 섭취되기가 어려워서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비타민 K2는 주로 동물성 지방이나 나토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체내에서의 분포와 주로 수행하는 생리적 역할도 다릅니다. 비타민 K1은 소장에서 림프계를 통해서 흡수되고 간으로 수송된 후에 간에서 주로 혈액응고인자를 활성화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K2는 소장에서 단순 확산을 통해 흡수된 후 뼈나 동맥벽 같은 조직으로 분포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K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뼈 영양제와 관련된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스테오칼신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와 치아의 무기질화를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GP 단백질인데요. MGP 단백질은 혈관과 연조직, 연골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K를 통한 이 단백질의 활성화는 심혈관계 건강하고도 연결됩니다. 비타민 K의 심장 판막의 칼슘 침착을 막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틱 밸브는 심장하고 대동맥 사이에 위치해서 이제 대동맥에서 심장으로 혈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밸브죠. 이 밸브에 칼슘 침착이 잘 발생합니다. 칼슘 침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오틱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특별한 치료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너무 심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공 밸브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특히 CT 촬영을 해서 판막에 칼시피케이션 된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AVC, 아오틱 밸브의 칼시피케이션 볼륨은 임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다음은 이제 무증상 또는 경증의 AVC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K1 2mg을 1년 동안 복용하게 하면서 AVC 볼륨 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AVC 볼륨 변화를 보면은 이제 K1을 먹은 그룹에서는 10%밖에 증가 안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안 먹은 그룹에서는 22%나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K1이 혈관이나 심장 판막에서
석회화를 막아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오틱 밸브의 칼시피케이션 볼륨 증가를 낮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K2가 골 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레스트 플롯은 비타민 K2가 폐경 후 여성의 골 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가장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 요추 골밀도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비타민 K2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골밀도가 0.59% 정도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를 칼슘이나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다른 골다공증 약제와 병용한 그룹에서는 병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척추의 일부인 요추의 골밀도가 1.97%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보였고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병용을 했을 때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해서 1.97%만큼 골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죠. 골절률을 낮추는 비타민 K2의 효능을 평가한 여러 메타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보면 골절률을 37% 그리고 44% 낮춰준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